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보이스피싱 단지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진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크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내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미얀마 군부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5년 10월 24일부터 미얀마 군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본거지로 알려진 KK 단지를 지속적으로 공습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군부는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을 이용해 KK 단지를 타격했으며 10월 26일에는 지상군이 폭탄을 이용해 일부 건물을 파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단지 내에 있던 최소 2,000명 이상이 일제히 태국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중국인과 인도인이 가장 많았으며 어떤 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이는 도보로 이동했고 일부는 강을 건너 태국으로 수영해서 가려는 시도까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장은 마치 전쟁 중 난민 대탈출을 연상케 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네 번째로 KK 산업단지를 폭파했습니다. 폭파로 인해 발생한 금속 파편 일부는 태국까지 튀었으며 현재까지 총 9,340명이 송환되었습니다. 또한 28개국 출신의 1,299명이 불법으로 태국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당국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며칠 내에 KK 단지에서 탈출해 입국하는 인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부는 현재 여러 개의 임시 수용소를 마련 중입니다. 관련 영상은 중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줄었던 거군요. 최근에 낯선 전화가 없어서 이상했는데 이것 때문이었네. 그럼 내가 당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희망 섞인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는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지를 폭격한 건 단지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수작일 뿐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갔고 아시아 여러 지역과 두바이 등지로 이동 중이라는 말도 있어요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다소 비관적인 시각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지 미얀마 주민들에 따르면 주변에는 여전히 10여 곳이 넘는 사기 단지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도망친 사기범들도 이미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야와드의 한 사기 단지에 있는 사람은 여긴 여전히 평소처럼 정상 운영 중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스페이스X 측에서 KK 단지 내에 설치된 2,500여 대의 스타링크 단말기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단지 내부에서는 미얀마의 마이텔 통신망과 태국에서 들어오는 광섬유망까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서도 일부 건물의 불이 여전히 켜져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폭격당한 건 전부 졸개들이고 진짜 핵심 인물들은 이미 도망쳤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폭로들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 태국 경찰이 묘와디로 향하던 트럭 한 대를 단속했는데 그 안에는 무려 스타링크 위성통신 장비 60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장비들이 사기 단지가 사용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보안연구소 연구원 신명실은 해외 중문 매체에 단지 안에 있던 사람들은 폭격 이후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단기간 내에 다른 근거지를 찾으려 할 것이다. 사기 조직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번 조치로 미얀마 정부는 미국이나 아세안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KK 단지는 미얀마와 태국 국경이 맞닿은 무역 요충지인 묘와디 외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대규모 사이버 범죄 및 인신매매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속아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이 강제로 온라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되고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미얀마 군부가 KK 단지를 폭격한 시점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며칠 동안 미국 무역대표부가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또한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었으며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의 폭격이 시작되기 직전 미국 법무부는 태자그룹의 수장 진지를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그에 대한 혐의는 국제인신매매, 강제노동, 암호화폐 사기 등 중범죄 조직의 수장이라는 것이며 미국 당국은 그가 보유한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산도 몰수 조치한 상태입니다. 진지가 무너지자 영국과 미국은 배부르게 챙겼습니다. 미국은 갑자기 진지가 보유하던 12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는데 이는 미국 달러로 150억 달러 이상, 위안화로 환산하면 1000억 위안이 넘는 규모입니다. 단 하룻밤 사이 진지는 미국에게 자산 수천억 위안을 강탈당한 셈이죠. 하지만 이 돈은 애초에 깨끗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지는 동남아 일대의 보이스피싱 사기 산업에서 암암리에 군림해온 무관의 제왕으로 불려왔기 때문입니다. 진지는 올해 38세로 복권성 출신이었으나 이후 캄보디아로 귀화했습니다. 심지어 공작이라는 이른바 귀족 칭호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현재 그는 중국, 영국, 캄보디아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소장에 따르면 진지는 24살에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에 진입했으며 2015년부터 태자그룹을 주도하기 시작했고 이 그룹은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기업을 설립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부동산, 금융, 소비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 중 하나를 비밀리에 운영해온 인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업이 이렇게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공공안부와 국가안전부의 강력한 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22일 태자 자선재단이 주최한 제4회 진지 장학금 시상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습니다. 2,50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100명의 명문대 학생들이 이날 장학금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이른바 진지 장학금은 전액 장학금과 생활보조금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태자 자선재단 측에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가 매우 너그럽고 후한 인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과 젊은이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일자리를 찾다가 같은 중국인인 진지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로 도대체 얼마나 끌려갔을까요? 현재 미국 법무부에 의해 수배 중인 진지는 과거 중국의 일부 매체들로부터 올해의 기업가, 사회적 책임의 모범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취적이며 혁신적이라고 칭송하던 기사들은 지금 다시 읽어보면 유난히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우리 중국인들의 돈을 사기로 갈취한 뒤 해외로 빼돌리고 그 돈을 암호화폐로 바꾼 다음 결국 미국에게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지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미국 전역에 수배된 인물이며 1987년생의 복권성 출신으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입니다. 가장 어이없는 건 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보스가 중국 내에서는 자선가 이미지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년 전만 해도 그는 캄보디아의 공작, 화교기업가, 유명한 자선가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1순위로 지명수배 중인 인물이 되었고 10개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지를 통제하며 하루에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기 제국의 실질적인 수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30대 초반에 수천억 위안의 자산을 보유했다는 게 당신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그의 핵심 재산은 모두 캄보디아에 숨겨진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도 아십니까? 그의 조직 중 단 2개의 사기 거점에서만 무려 1250여 대의 휴대폰이 압수됐고 운영 중이던 SNS 계정만도 7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속아서 끌려간 중국인과 베트남인들이었고 여권은 빼앗기고 24시간 감시당하며 강제로 일해야 했습니다. 진지가 국제 수배 대상이 된 직접적인 발단은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박민호라는 이름의 22살 한국인 대학생이 2015년 7월 말경 범죄 조직에 의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 세력이 장악한 보고산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에 2천에서 3천 달러에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 총 330명의 한국인이 캄보디아 입국 후 실종되거나 강제로 억류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기준 약 80여 명의 안전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인 2명도 사기를 당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로 끌려간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내에서는 한 네티즌이 정리한 이미지 요약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진지는 한국인 1명을 살해하고 영국인 2명을 속여 끌고 갔다. 그러자 미국, 영국, 한국이 즉시 움직였고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는 해체되었으며 조직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진지는 급히 도주했고
현재는 행방이 묘연하다. 그는 수많은 중국인을 납치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인 한 명을 해친 이후로 완전히 몰락했다. 만약 그 한국인을 해치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도 수많은 상을 받으며 중국 적십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모범 기업가로 남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중국인들 또한 이에 대해 매우 아이러니하고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만장이 넘는 유심칩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정말 묻고 싶어요. 전화 카드라는 게 다 실명 등록 아니었나요? 우리야 유심 하나 사려면 얼굴 인식, 사진 촬영, 서명까지 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수천 장씩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도 미국 측의 통보가 아니었다면 사회적 모범상까지 받은 진지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였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을 겁니다. 진지의 과거 보도 기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모범적인 기업가, 자선가로 묘사되어 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연속으로 중국 금융정상회의 사회책임 모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모범 인물로까지 추앙받다니 이젠 사기꾼도 바른 에너지로 세탁되는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안타깝게도 그렇다입니다. 중공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매우 당당하게 일어납니다. 한 네티즌은 날카롭게 중공 조직은 정상적인 인류와는 아예 같은 종이 아니다 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은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지가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모범 인물로 포장될 수 있었던 거냐. 그런데 중공의 언론 기관들 또한 중공 상부의 지시를 받은 듯 기존의 진지를 찬양하던 기사들을 곧바로 일제히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려 8년간 이어진 이 사기극이 완전히 드러난 건 2025년 10월 14일 미국 재무부가 태자그룹을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의 일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한때 진지를 극찬하던 언론 매체들이 그날 밤 사이 일제히 관련 기사들을 삭제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23편의 찬양 기사들이 사라졌지만 이미 네티즌들이 모두 캡처해 언론 폭망 실록이라는 이름으로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자그룹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실천하며 동남아 발전의 새 동력 이끌어 북경시 적십사 재단, 태자그룹 방문 같은 기사들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은 진지가 결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젊은 진지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게 중공 체제 내 그의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지가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차이치의 사생아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화 운동가 성설이 X 플랫폼에 게시한 글에 따르면 사실 진지는 광동 성위 서기 황곤명의 아내 언니 아들로 중공 중앙의 복권파 및 중공 당수 서건평의 누나인 제교교의 자산을 관리하며 이들을 위해 돈 세탁까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교교의 지시하에 진지는 중공 중안부, 외교부 그리고 습시 일가의 심천 거점인 심천 영빈관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및 작전형 사기, 일명 돼지 도살파는 단지 그가 겸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불과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진지는 캄보디아 사기 산업단지를 직접 운영하며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에게 협박을 가해 이른바 사기 임무를 수행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홍콩 침례회 대학교 신문학과 선임 강사 여병곤 씨는 과거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중공 지도자들과 권력층 가문들이 돈 세탁을 할 때 대부분 대리인을 통해 운영하며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운영 방식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병곤 씨는 중공 권력층 가문들이 거의 모두 이런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 사이에서 일종의 공통 인식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중공 권력층 가문들 사이에서는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는 이미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호 견제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태자그룹에서 근무했던 중공 전직 공작원 에릭 씨 또한 이에 대해 폭로하며 태자그룹은 사실 중공 국가안전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중공이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대리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태자그룹은 중공의 해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왔으며 자금, 인력, 운송수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빠짐없이 모든 지원을 제공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지의 태자그룹 기업은 본질적으로 중공 공작 시스템의 자금 저장소이자 후방 지원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X플랫폼 1인 방송 해외 폭로는 게시글을 통해 어떤 네티즌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현직 캄보디아 대사이자 전직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태자그룹 관계자와 면담한 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태자그룹과 중공 당국 간의 배경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과거 미얀마 북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공 정부는 태자그룹을 공개적으로 칭찬한 바 있으며 북경 적십자회 역시 태자그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중공 관영 매체나 관련 기관들 중 다수가 태자그룹을 지지하거나 신뢰를 보낸 바 있으며 현재 해당 기사들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중공 당국은 이제 더 이상 위선조차 꾸미지 않은 듯합니다. 태자그룹의 중국 본사는 북경시 조양구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보가리 호텔, 기호예술관, 양광상동단지, 798 예술구 등 중국 남성 배우 우몽룡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인물과 세력이 연루된 장소들의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상업지구가 아니라 중공의 정치 중심부인 북경 관할 핵심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대륙의 영상 플랫폼 비리비리에서는 최근 왕문빈이 캄보디아 대사로 부임한 영상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는 그의 부임 환영식 장면이 담겨 있으며 댓글창에는 비꼼과 냉소로 가득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이게 바로 현실판 외도 성관이다 라며 중국 내부의 부패 인사 이동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외도 성관이란 직역하면 해외로 도피하면서도 오히려 승진한다는 뜻으로 중공 체제 내 부패 관료들의 기괴한 인사 현실을 비꼬는 신조어입니다. 네티즌들은 놀라서 울 뻔했어요. 더 크게, 더 강하게 다시 한번 영광을, 공식 협력 즐겁게 하시길, 진정한 고급 플레이네요. 서유기가 현실화됐네요. 진짜 대단한 위세네요 등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비록 네티즌들이 왕문빈과 진지 간의 구체적인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해외에서 날뛰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산업단지의 특징을 정리해 올리기도 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납치와 협박, 강도와 사기,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무기밀매, 불법 총기 소지, 마약 제조와 유통, 고의적 살해 행위 등이 모두 얽힌 이 산업 사설이 그저 가볍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니요.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두운 테러 조직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중공의 진짜 민낯은 이제 중국 국민들에 의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때 젊고 유능해 보였던 진지라는 인물이 사실은 중공 당수 석건평 가문의 돈세탁 도구였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수많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악몽이 중공 최고 권력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니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심정은 그야말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해외의 보이스피싱 사기 단지로 유인되어 그렇게 끔찍한 삶을 살게 된 배후가 바로 이른바 중공과 국가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돌고 돌아 결국 중국인들의 이 비극은 중공 체제 자체에서 비롯된 결과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